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상균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에게 생산관리 분야 경영지도사 2차 시험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다른 과목보다 생산관리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만큼 어떤 생산관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이제 생산 관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때 어떤 교재를 쓰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하고 컨택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 방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답안 작성에 관해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답안 작성은요, 심화 과정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먼저 오리엔테이션 때 자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열심히 막 말씀을 드려봐야 나중에 가면 이걸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안 작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공부 분야에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해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심화 과정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인 심화 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할 때 답안 작성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 이제 메일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하고 저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저에게 어떤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질문 사항을 주기 위해서 막 전화로 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질문이든 간에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단 이제 메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커스에 있는 Q&A 그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메일은요, 프로나76 네이버닷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메일을 보내실 때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경영학 관련 이제 여러 과목들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메일을 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보낸 메일이지? 라고 이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내주실 때는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뭐 경영지도사 2차 생산관리에 관한 부분의 질문입니다. 라는 정도를 남겨주시면요, 쉽게 어디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교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재는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운영 관리 이승용, 그다음에 이종호 오지연 그래서 법문사에서 나온 책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생산 관리 이제 분야에 있는 경영 2차 지도사에 관한 이제 다른 이제 수험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굳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경영 관리에 관한 생산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 이론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생산 관리에 관해서 아직 공부해 보시지 못한, 그리고 처음 공부해 보시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제 수험생분들 기준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느냐, 전체적인 생산 관리의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떤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야 하는지 그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 교재를 썼습니다. 비단 이제 좋은 수험서들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서들이 어떤 이제 맹점이 있냐면 좀 백과사전식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막 취합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나 문제점이 뭐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 대학 교재다라고 하면, 아니면 어떤 이제 책이다라고 하면요, 그 책을 쓰기 전에 그 저자가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선 어떤 내용으로 이어가야 할지를 생각을 하고선 책을 쓰게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생산 운영 관리에 관한 책을 썼다 하더라도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전략적인 관점으로 가지고선 썼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관점으로 가지고선 썼는지에 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가져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그 논리를 가지고선 써가는 것이 써간 책을 공부하는 것이 좀 더 모아다 구조를 잡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 교재를 썼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대학 교재 중에서 생산 운영 관리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각자의 그 학자들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세부 근본이 되는 이제 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생산 운영 관리에서도 전략적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떤 운영적 파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조금 강조를 해서 쓰여진 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러한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그 구조에 관해서 잘 서술해 놓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가지고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강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는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요. 교재를 중심으로 무엇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요 암묵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 이 암묵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 경영에 가서 이제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암묵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부하게 되어서 자기 내면에 습득하게 되어지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암묵지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전체적인 그 생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념들, 이론들, 그리고 각각의 구조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이론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심화 과정이다라고 해서 실전 문제와 핵심 내용을 토대로 무엇을 가져가도록 형식지를 가져가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다. 형식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 암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암묵지에서 유추해 보면 이제는 내 내면에 있는 지식을 모아자, 꺼내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형식지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시험은요. 2차 시험이면서 논술 시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냥 오지선다형 멀티플 초이스로 이루어져 있는 객관식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요. 전혀 어떤 지식이다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맞힐 확률이 20%는 됩니다. 그런데 주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제가 잘못 파악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들이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쌓여져 있는 지식을 어떻게 표출해내서 즉 형식지다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시키고 공식화시킨 것을 형식지다라고 하는데 즉 시험 답안지 안에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에서는 요 형식지를 중요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 체계를 보여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본 이론과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은 몇 강이다, 심화 이론은 몇 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 이 부분들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강의를 이제 끌어가잖아요. 이제 1시간 뭐 1강 끝나고 2강 끝나고 3강 끝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끊는 방식은요. 각각의 이슈별로 이제 강의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강의마다 어떤 강의는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강의는 조금 짧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뭐 했으면 좋겠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부 방법은요, 이제 각 개념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다라고 하면요, 공부를 해라고 하면 무조건 공부를 뭐 하는 형식으로 암기하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재미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암기한 것이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형식지로 뭐 변환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은 전체적인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개념에 대한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그냥 외우는 형식으로 넘어가면, 예로 생산 운영 관리는 뭐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외우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나중에 큰 낭패를 받게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목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니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도 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생산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경영, 그리고 경영 과학이다라고 하는 이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부분이 무척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이 나에게 뭐하다,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생산 운영 관리를 이제 공부한 저에게서는 이 내용들이 무척 친숙하게 작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내용들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무척 뭐 하셨으면 좋겠다? 반복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반복 학습이다라고 해서 책을 몇 번이나 읽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을 몇 번이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각자 개인차들이 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책만 보더라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교재를 보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두꺼운 것을 몇 번이나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이 올 수 있는데, 즉 이러한 자괴감을 뭐하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반복 학습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뭘 작성해라? 서브 노트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서브 노트 작성하는 방법은요,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일단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지식들이, 책 안에 있는 지식들이 내면에 체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읽다 보면 이거는 이런 부분이네 라고 하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반복 학습을 뭐 하더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참 어렵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는 감내해야 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든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시든 아니면 짬 시간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반복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전제 조건은 무엇이 필요하다? 생산 운영 관리를 공부한다 하면 그 운영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즉 생산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디 부분이, 차례 부분이 가장 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책에 있는 차례를 그냥 넘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러지 말고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차례를 좀 꼼꼼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선 넘어가 버릇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공부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챕터 5를 내가 공부한다. 이 챕터 5가 적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적시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당연히 적시 생산 시스템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적시 생산 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체적인 그 구조에 따라서 개념들을 모할 수 있도록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바탕으로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반복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돼서 무엇을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브노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단지 공부 요약 노트로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니 무슨 의미냐? 공부 요약 노트다 라고 제가 표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게 될때 뭐 하게 됩니까? 이 개념들에 대해서 쭉 나름대로의 요약 노트를 쓰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서브 노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서브 노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즉 오늘 생산 운영 관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공부 노트는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요약을 해놨으면 서브 노트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서브 노트다라고 저는 명령을 하고요. 이런 스토리,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선 스토리를 쭉 써놓은, 개념들을 쭉 써놓은 것을 서브 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서브 노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이어가면 뭐 한다? 쉽게 하면 나만의 책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나만의 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려고 하시는 시험은요, 2차 시험이죠. 논술 시험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술을 하셔야 되고요. 이 기술 하시는 것이 단답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연결고리에 따라서 길게 내용들을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답안지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기에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각각의 문장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써버릇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써버릇하는 그 연습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요 서브 노트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서브 노트는 단지 요약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운영 관리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생산 운영 관리의 가치 창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산 운영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활용하게 될 때, 이 생산 운영 시스템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풋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인풋에는 자원이 들어가고, 이 자원이 변환시켜서 어떤 가치 있는 산출물로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 생산 운영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원의 투입물에 들어가서는 자원은 유용자원과 무용자원으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유용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원들을 이야기하고, 무용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원들을 이야기를 한다 라는 형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써가는 것이 서브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서브노트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 챕터를 공부하시고 나면 거기에 외워진 내용들을 가지고서 쭉 기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석사나 박사를 공부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썼고요. 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썼을 때 이 서브 노트를 활용할 때 공책을 써서 활용하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B5 이제 A4지는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B5를 가지고서 이제 서브 노트를 만들었고요. 왜 B5를 가지고선 서브 노트를 만들었냐면요, 이제 써 있던 내용들에서 이제 덧붙여져야 할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내용들을 공책에다 쓴다면 어쩔 수 없이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줘야 되는데요. 내용이 많아지게 됐다면 되게 뭐 하게 됩니까? 지저분하게 되고 이제 보기가 힘드니 아예 B5를 놓았고 지금 B5 1장에 만들었으면 1장의 보충 자료로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간다 해서 1-1이다라는 B5를 만들어서 그 다음 장에 끼워놓고 덧붙여질 내용들이 있으면 라는 형식으로 이제 서브 노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서브 노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이제 시험들을 이제 대비했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척 이제 효과적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서브 노트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전체적인 이제 생산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요. 저에 대한 메일과 그리고 교재는 어떤 교재를 쓸 것인지, 그리고 공부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강조드렸던 것이 반복학습인데 이 반복학습을 뭘 통해서 서브 노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러한 공부 방법 말고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그 방식대로 공부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및 운영 관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및 운영 관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자, 우리가 생산 및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의 전체적인 그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생산 및 운영 관리죠. 이 생산 및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전략이다라는 것과 그 생산 전략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계획과 방법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생산 시스템이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던져주는 이슈인 이 생산 전략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이슈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경영 전략이다라는 의미로서도 이제 쓰게 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부 전략이다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전략을 쓰게 됩니다. 즉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략이다라는 부분들이 수준에 따라서 또 계층에 따라서 틀려지게 된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세워지게 되는 전략을 우리가 기업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기업보다 작은 사업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와 함께 그 사업부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하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을 우리가 기능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능 전략 차원에서 무엇이 생산 전략이다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업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쉽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도 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말씀드릴 때, 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이나 조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생산 활동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작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될 때 뭐한다? 우리 주변에서 그 활동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되는 요소를 우리가 경영 환경 아니면 외부 환경, 어떤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에 적응해 가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생산 운영을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적응해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생산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생산 전략적 차원에서는 뭐와 경쟁 우선순위와 흐름 전략이다라는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쟁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시장에 존속되어지는 데 있어서 경쟁적 우위적 위치를 갖기 위해서 세워지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쟁 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경쟁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전략들이 틀려지게 되는데, 그러한 전략을 뭐라고 얘기한다? 흐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생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생산 시스템이 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산 시스템은요, 두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을 뭐 해야 된다?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구축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계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 이루어진 그 설계대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어떤 운영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운영 및 통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설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제품 개발 부분과, 그러면 이 제품 개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공장을 어떻게 구성시켜야 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정 설계다라는 거와, 그 공정 설계가 끝나게 되면 뭐 얘기한다? 각각의 있는 세부 공정들만의 작업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작업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계 설비는 어떤 기계 설비를 가져가야 되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작업장들은 몇 명을 가져가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배치 설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생산 능력, 그와 함께 공장은 어느 위치가 좋은지, 우리가 서울 근교에 지어야 될지 아니면 땅값이 싸고 배송이 좋은 곳에다 지어야 될지 라고 하는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이 생산 설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설계가 끝났다라고 하면 운영, 즉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은 뭐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각각의 시장에서의 그 수요가 얼마만큼 있게 되느냐라는 그 수요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고요. 그런 수요 예측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수요 예측이 끝났다라고 하면 생산 계획은 어떻게 짜야지? 그리고 거기서 짜진 생산 계획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재고다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하는 생산이다라는 그 흐름을 원활하게 가져가려면 우리의 원재료는 얼마만큼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재고 관리, 그리고 우리가 만들게 되는 제품에 대한 그 수준, 즉 고객의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켜 줘야 되는지 를 이야기하게 되는 품질 관리, 그리고 적지 생산 시스템인 GIT와 그리고 SCM 공급 상설 관리, 즉 원재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원재료를 우리가 받아서 변환시켜서 그것을 유통시켜서 최종 소비자까지 보내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하는 부분인 SCM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운영 및 통제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관리 그 구조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서 전체적인 책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요, 크게 제1편, 그리고 2편, 그리고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4편까지 있네요. 4편은 5편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 5편 안에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 되어져 있던 생산 전략과 그 운영 및 통제, 생산 시스템에 관한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로 제1편에선 생산 시스템의 가치 창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경쟁 무기로서의 운영, 그리고 생산 경영의 기본 개념, 생산 운영 전략, 그 총체적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경쟁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그 경쟁 우위와 함께 생산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개념적인 접근과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가 생산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 우위선 순위와 경쟁 우위와 그것에 따른 흐름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그러면 생산 운영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서 가지고 가느냐? 그와 함께 총체적 품질 경영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의 가치 창출이다라는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총체적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야기되어져 있는 두 번째 파트인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과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런데 총체적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제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비슷할 겁니다. 다만 생산 관리에서는 조금 가볍게 다뤄가는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품질 경영에서는 좀 깊이 다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빼지 않고 생산 관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 이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품질 경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빼지 않고선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생산 시스템의 설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생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설계다라는 부분과 운영 및 통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설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부터 제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품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와 함께 그 만들어진 제품에 따라서 어떻게 생산 운영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갈지, 그리고 시설 및 공장 입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전행되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설계와 혁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세스와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 설계와 배치 설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몇 편, 2편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3편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수요 예측, 생산 및 운영 계획, 일정 계획, 프로젝트 관리, 포트 CPM, 그리고 재고 관리, 중소수요 제품의 재고 관리, 지트와 린 생산 시스템, 통계적 품질 관리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4편에서는요, 공급 사슬 관리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SCM이다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과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균형 잡기, 그 전략적 구매 및 아웃소싱, 생산 운영 성과의 종합 관리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생산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요. 이제 책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저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긴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요. 2편이다라고 하는 생산 시스템의 설계 부분들과 그리고 생산 시스템의 운영, 여기 부분들은 좀 깊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제조기업의 공급 사슬 관리라는 부분들도
뭐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또 반복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2편과 몇 편, 3편과 그리고 4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시며 그 중에서도 어디 3편에 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산관리의 구조를 가지고선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차례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생산관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생산관리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파생되어진 학문이다, 파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떤 파트에서 경영학이다라는 파트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생산관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경영학에서 쓰여지는 그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하게 이제 생산관리에서도 쓰게 되니까 그 개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는 기업이다. 그래서 당연스럽게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생산 운영 관리에서 공부하게 되는 부분도 기업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의 관점은요, 성과를 뭐한다? 최대화시키는 것이 관점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러한 성과를 최대화시키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익을 높이느냐, 아니면 비용을 줄이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수익을 높이느냐, 비용을 줄이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은 나중에 경영과학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부분들의 하나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 원론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과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목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각각의 있는 파트들이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그래서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은 크게 인적 자원이다라는 것과 물적 자원이다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인적 자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두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큰 세 개의 틀에서 이야기되어진다. 그 중에서 물적 자원을 또다시 원재료다라는 거와 그리고 하나의 어떤 상품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금융자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각각 이 세 가지 파트가 또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원재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생산 및 운영 관리다라는 부분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재료들을 뭐 하면 뭐 할수록 좋습니까?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지요. 그리고 뭐한다? 적은 원재료를 가지고서 많은 어떤 생산 물품, 어떤 산출물을 가져오면 좋겠죠. 그래서 생산 및 운영 관리다라고 하면 정통적인 관점은 무엇을 줄여주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재고 관리를 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재고 관리에 있어서 재고를 적재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발생하는 그 비용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한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및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정통적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하지만 단지 이제 비용이다라는 것을 줄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는 제품들에 대해 뭐가 고객의 만족을 취해주는 부분들까지도 확장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정통적인 관점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즉 원재료를 다룸에 있어서. 그러면 이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방법론으로 경영과학이다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생산 및 운영 관리와 경영과학은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 가게 되고요. 그 안에 더 세밀하게
품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품질 경영이다라는 그 세 파트, 세 과목이 어디에서 생산관리 분야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경영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경영하기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조직의 목표에 맞게 체적 배분을 하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는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니 작은 의미, 어떤 생산 분야다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 경영하기다라는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게 되는 원재료 및 여러 가지 재료가 제한되어져 있다. 그 공장의 목적에 맞게끔 최적 배분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자원들을 산출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산출할 수 있는 그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적 정의로도 이야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의미로서 경영이다라는 한 부분들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으며, 여기에서 투입되게 되는 자원은 뭐 재무자원, 원자재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자원들을 변환해서 산출하게 되는 요소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투입, 변환 과정, 산출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뭐라고 얘기한다?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경영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산 관리다 라고 하는 것도 투입되게 되는 자원이 있고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즉 원재료가 있고요. 그 원재료를 통해서 가치 있는 어떤 제품들로 만드는 변환 과정이 있죠. 그 변환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공장에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제품들이 있고요. 이러한 아웃풋으로 나오는 제품까지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입되게 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유형자원이다라는 거와 무형자원이다라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유형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뭐 토지, 건물, 기계설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형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유형자원을 뭐한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원하게 되는 자원들이 있고, 그러한 자원들을 전략, 기술, 정보, 지식 같은 걸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무형자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 눈에 보여지지 않고 어떤 지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식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줄 수가 없죠. 즉 개념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개념적 자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프로세스 과정이다 라는 것을 거쳐서 이제 산출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 산출로 나타나는 것은요, 구주와 재화와 서비스다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요. 이도 뭐한다? 만질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만지지 못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유형의 산출과 무형의 산출이다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유형의 산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적 대상이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다라고 하는 무형의 산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유가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되어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을 뭐라가? 무소불위, 그래서 무형성, 소멸성, 불가분성, 이질성이다라는 표현들로 이야기 되어지고요. 이 유형의 산출이냐, 무형의 산출이냐, 재화냐, 서비스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될 것이 이제 수익성, 효율성, 효과성이다라는 것들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수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수익을 내야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순수하게
화폐상 가치로 표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수익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어진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는 것이 있다.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률성 아니면 생산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efficiency다라고 얘기를 한다. 즉 기호로는 투입된 자원본의 아웃풋, 나오게 된 산출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으로 생산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자원의 무엇을 의미한다? 활용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효율성이다. 반면에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한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이야기를 한다.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좀 더 이제 좀 상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활용 정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원을 뭐하면 뭐할수록 좋다,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반면에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얼마만큼 투입되어졌느냐라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다. 단지 뭐다? 조직의 목표에 대한 그 달성 정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느냐라는 것으로 뭐를 관심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에서 상충적인 관계이면서 이 둘 안에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싸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생산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하고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근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미 1차를 공부를 하시면서 많이 쌓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들 안에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생산 운영 관리에서 많이들 이제 적용되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한 것은요, 큰 어떤 내용들은 없죠. 뭐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생산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생산 운영 관리의 그 구조는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책이든 이 구조 안에서 책들이 기술되어져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울 것이다. 그와 함께 경영학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전체적인 내용, 그와 성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익을 최소화시키느냐, 비용을 최소화시키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 관점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관점으로 접근이 들어가며, 이러한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학에 있는 지표로서 유효성과 즉 efficiency와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effectiveness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2장에 있는 내용,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